자, 그럼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못한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경매 목적물 취득의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한다. 농취증 같은 걸 얘기하죠. 매각 기일까지를 제출해야 한다. 틀렸죠?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매각 결정기일. 2번 지문.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 3번 지문.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 허가 일정 받을 수 있죠. 다음에 4번 지문. 기일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를 매수가 신고가 없는 때에는 이게 유찰이에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가로 열고 1기일 2회 입찰제 이렇게 메모하면 돼요. 4번 지문 바로 1기일 2회 입찰제예요. 그 오전에 유찰됐잖아요. 오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은 5번 지문이에요.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이번엔 최종 마감됐어요. 최종 마감됐다. 이게 유찰이죠, 그럼. 유찰이고 이때는 법원은 최저 매각가를 상당히 낮추고 새매각기일을 정하여 새매각 실시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그럼 12번 내려갑니다. 틀린 것은 매각 허가 일정에 대해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고 나왔죠. 보증으로 항고 밑줄 보증의 밑줄 최저 매각가 밑줄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법원 인정한 유가주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틀렸죠?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에요. 근데 항고 보증이에요.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차이가 있죠, 둘이. 그럼 1번 정답이었고요. 2번 지문. 매각 허가 일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기각된 때 소유자 및 채무자 밑줄이에요. 채무자 및 소유자 밑줄이고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소유자, 채무자만 기각당하면 이거 돌려줄 것을 요구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들의 항고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지문.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한 때는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한다고 했죠. 이게 불허가 매각이에요. 불허가 새매각입니다. 최저 매각가의 저감이 없는 새매각을 지시한다. 이게 불허가 새매각이에요. 요게. 다음에 4번 지문. 매각 허가 일정이 확정이 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고 기한, 지급 기한에 밑줄 긋고 이를 매수인과 차수 매수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맞고. 5번 지문.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는 매각 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상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낙찰받을 금액이 있고 배당받을 금액이 있죠. 채권자는 납부할 금액이 있고 배당받을 금액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상계 신고할 수 있어요. 상계가 뭔지 알죠? 상계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그럼 13번 참고 문제인데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그랬어요. 있는 자. 경매 대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이라 그 친족 안 됩니다. 집행관하고 그 친족 당연히 안 되고 채무자도 안 돼요. 근데 채무자 가족이에요. 매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편 아파트 경매하는데 처가 입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맞고요. 재매각의 전 매수인 안 되죠. 재매각 절차에 참고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가죠. 역시 박스형인데 틀린 것이네요. 틀린 것.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기억지문. 매수인은 법원이 정하여 통지한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죠. 2번 니은지문. 매수인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 허가 일정이 확정된 때이다. OX, X. 대금 완납 시죠. 3번 디귿지문.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또는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는 때는 이게 뭐냐? 미납이에요.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 이게 미납이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다. 그러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합니다. 이게 미납 재매각이에요. 다음에 리을지문.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3일이에요. 밑줄 긋고 그 대금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에 관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모두 지급한 때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게 돼 있죠. 그럼 틀린 거 몇 개? 니은뿐이었어요.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15번 가보실까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님은 매각 허결정이 대한 즉시항고와 계약한 때 항고인은 모두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틀렸어요. 모두. 소유자, 채무자만 냈던 보증금, 항고보증금 냈던 거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만. 항고인은 모두. 이게 틀렸어요. 2번님은 매수인은 법원이 정하여 통지한 대금 지급 기일에만 대금 지급 기일에 밑줄이고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OX, X 꼭 알아두셔야 되고 기한이다. 3번님은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냐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다시 하는 경매를 세매각이라 한다. 세매각이 아니고 재매각이죠, 이거는. 그래 틀렸고. 4번님은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의 전 매수인은 미납 매수인을 말하죠. 절차 신청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해요. 보증금 날리는 거죠.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님은 첫 경매 개시결정 듣기 전에 등기되었으나 압류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확정된 채권액을 표시하여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자, 우리 근저당권자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 준다고 그랬죠? 당연 배당 채권자예요. 그래 틀렸습니다. 첫 경매 듣기 전에 들어와 있다면 배당 요구 안 해도 저당 근저당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해줍니다. 자, 그럼 16번 배당의 순이거든요. 한번 연습해 보죠. 이거는 이제 짧으니까 지문을 보고 풀지 말고 절차 문제인데 그냥 바로 풀어도 됩니다. 이거 17회 기출 문제였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상 소액보증금, 담보물건에 의한 채권이 이거고, 그다음에 디귿이 국세, 지방세, 당해세고, 리을이 최종 3개월 미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제외한 일반 임금 채권이에요. 그러면 배당의 순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라. 비소당, 비용, 소액, 당해세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순서가. 이 소액과 동순위가 3개월분 임금 채권과 3년분 퇴직금 채권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 꼴찌는 일반 채권이고 바로 앞서서 건강보험료 가져간다고 그랬고 중간은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볼까요? 지금 소액이 있죠.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기억이 가장 먼저 출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비소당이니까 당해세죠. 그럼 당해세가 지금 현재 디귿에 있죠. 그럼 디귿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지금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제외한 일반 임금 채권이 지금 제외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순위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담보물건도 우리가 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채권과 담보물건은 누가 먼저일 것 같아요? 담보물건이 당연히 먼저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된 거예요.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과 3년분 퇴직금 채권이 있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채권은요. 일반 임금 채권은 담보권보다 후순위예요. 후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17번 넘어갈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님은 재매각 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가 그 밖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감이 없다는 얘기죠. 2번님은 매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60일 내에 신청한다. 60일이 아니고 인도명령이죠 지금. 밑줄 긋고 60일이 아니고 6개월이에요.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3번님은 매각 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해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어요.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 인도명령 신청 안 받아줍니다. 다음에 4번님은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면 그 점유자를 원칙적으로 심문을 해야 된다. 맞아요. 심문이 뭐냐면 심자가 깊은 심자죠. 문자가 물을 문자예요. 그러니까 그 고문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깊이 있게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님은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 허가 결정된 뒤에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게 관리명령제인데 낙찰을 받았는데 인도 받을 때까지 이게 공백이 있을 수 있죠. 이거 그러면 채무자가 또는 소유자가 이거 훼손할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정답 2번이었습니다. 18번은 공매 문제였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경매 여기까지였으니까 경매는 이제 중요 지문들은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 문제집에 거의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럼 마지막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나오네요. 이론을 먼저 볼까요? 자, 그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인데 이거는 우리 법과 차이점을 꼭 정리하시라고 했고, 대리인 등록은 그래서 요약집은 220쪽에 있긴 있는데 경매 대리를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한다.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 및 취득 계약서만 할 때는 등록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대리업을 할 때 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때 등록 기준 꼭 기억하는데, 공인인사인 개공이나 법인인 개공이 하나에 등록할 수 있고요. 공인인사 안 되고 중개인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사도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고, 다음에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무교육은 잠시 더 보고, 다음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주의를 요하는데, 우리는 보증 설정이 등록 기준이 아니었죠. 근데 얘는 보증 설정 미리 해야 됩니다. 금액, 방법, 공탁금 회수 제한, 변경, 기간 만료 시에 재가입 보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만 딱 차이가 있다. 얘는 등록 신청 전이에요. 그다음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 내용만 차이가 있고 우리랑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등록 관할은 지방법원장이에요. 이자가 이제 관할이고요.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며칠 내 처리해 줘야 된다. 며칠? 14일.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14일 내에 우리는 등록 통지만 7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등록증을 14일 내에 준다. 이 점 기억하시고, 다음 결격 사유에서 주의할 점이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얘네도 대리인 등록 취소하면 3년 결격이거든요. 근데 중개업을 폐업 신고하거나 이랬다. 대리업을 폐업 신고했다. 그럼 등록 취소하거든요. 대리인 등록 취소해버리는데 이는 결격이 아니다. 자진하에 중개업 폐업 신고해가지고 대리인 등록 취소했으니까 다시 개설 등록을 했다면 즉시 대리인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격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2번은 특이하니까 기억하세요. 이거 민사집행법 제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면 공무집행방해라든가 경매 입찰방해죄가 있어요. 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라든가 경매 입찰방해죄로 걸려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됐는데 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몇 년이라고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경매 입찰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대리인 등록 못합니다. 이게 특이한 결격이에요. 그래서 이 점 일단 감 잡아두시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 정도 주의만 해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실무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랑 차이점. 얘네는 실무교육 실권자가 누구다?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우리는 시도지사죠.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의 2인자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중에 한 명인데 대법원장 바로 밑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휘하는 교육관에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는데 시기 다 똑같은데 대상자 중에 얘는 법인은 누구만 대상이다? 대표자만. 우리는 임원사원 전체죠. 대표자 포함해. 그 점 차이 주시고, 얘는 교육평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차이가 있죠. 우리는 283이죠. 얘는 3244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3244. 나머지는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다음 얘네 게시가 있는데 얘네도 대리인 등록증 게시해야 되고 보수표 게시해야 되고 보증관계증서 게시해야 돼요. 우리랑 차이가 있는 게 자격증이죠. 우리는 등자 보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격증은 하나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인 개공은 7가지가 걸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중개업 게시 4가지, 등자 보수, 그 다음에 대리인 게시 3가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휴업 신고 우리랑 똑같은데 얘네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요. 3월을 초과하는 대리 업무 쉰다. 그러면 휴업 신고 미리 하셔야 되고,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병 징집 취약이 없어요. 얘는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다음 그 다음 이제 대리 업무의 범위인데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하시는데 이거는 매각 길에서의 벌어지는 행위만 대리할 수 있다. 매각 길에서. 그러니까 매각 길에서 벌어지는 차가 뭐냐? 입찰표 써내야 되죠. 입찰표 작성 제출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입찰표 써낼 때 보증금 내야 되죠. 보증금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가 정한 다음에 차수 매수금 그 자리에서 뽑아요. 차수 매수금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은 최고가 차수를 제어 그 자리에 돌려준다고 했죠.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당연히 대리권이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든가 구임대주택 부산 임차인 우선 매수권 대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 해버리면 최고가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차수임 매수권으로 본다고 했죠. 그 지위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대리할 수 있어요. 감 잡았어요? 그럼 결론. 경매 절차 저 뒤에서 벌어지는 매각 길에서의 절차가 아닌 인도명령 신청 대리라든가 즉시 항고 대리입니다. 이거는 대리할 수 있다 없다?
대리할 수 없는 거예요. 매각기일을 연기 신청한다. 대리할 수 없죠? 이해를 꼭 해두시고 대리권의 범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 대상물은 우리 중개사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경매 대리할 수 없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개사물 경매할 때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건 카드 보존하는데 기록을 남기란 얘기예요. 몇 년 보존한다? 5년 보존해요. 이때 사건 카드에 서명 날인을 하는데 얘네는 인장 등록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 공사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대리 업무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록 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한 다음에 5년간 보존하고, 얘네도 설명서 보존해야 돼요. 근데 우리랑 차이가 있죠. 우린 3년인데 얘는 몇 년? 5년.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셔야 되고, 설명사항 암기사항이 아니고 이해사항인데 뭘 설명해야 되느냐? 우리가 설명사항이 차이가 있는데 대리대상물의 표시 설명해야 되고요. 군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자 설명해야 되고, 권리관계 당연히 설명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핵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나가야 되고, 특이한 게 수익 분석 해줘야 돼요. 수익 분석. 이게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있죠. 인수 부담할 권리. 당연히 설명해야 되죠. 어떤 권리를 따왔는지. 이게 특이해요. 특히 경제적 가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담 인수할 권리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할 때 이거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서면 꼭 내야 돼요. 이게 특이하니까 잘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법원에 등록을 하는데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서면 내야 돼요. 대리인 등록증 사본하고 위임장, 인감증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대리행위를 여러 개 한다. 그럼 하나의 서면을 가름할 수 있는데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서면 내야 되고, 소공이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깝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일단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도 지금 로톡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로톡 모르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대가 인터넷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인터넷 플랫폼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변호사협회에서도 자기네 밥그릇 지금 로톡이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실상 중개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중개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로톡을 상대로 지금 현재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개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개업도.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보수에 대해서는 영수증 교부 제도가 있고요. 실비에 대해서 있잖아요. 얘는 통상의 실비 못 받게 돼 있으니까 근거리 교통비라든가 등기비, 열람비 있죠. 이건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우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고 있잖아요, 이거. 취업서로서 안 받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거 지급기기, 지급 시기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당사 약정에 따라돼 이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로 하고 있어요. 보수 지급 시기를 매각대금 지급기한. 이거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약정에 따라돼 약정을 쓰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고 있죠. 얘네도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얘네 신인성실 비밀유서 다 있어요. 그다음에 법정에 출석하니까 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를 의무를 이제 갖고 있고요. 당연히 있고. 신고 의무 있죠. 이거 암기할 사항 아니에요. 며칠 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10일 내에. 누구한테? 지방법원장한테. 실무교육만 법원행정처장이라고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다 지방법원장이다. 그러면 10일 내에 신고하는데 이 신고사항은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 기억하고 있죠. 우리 대리인한 신문은 이걸 떠받치는 초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공이라는 신문이다. 그럼 개공의 신문을 잃으면 대리인 신문도 잃는다고 그랬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해서 중기업을 못하거나 쉰다. 그럼 대리업도 못하거나 쉬게 돼요. 따라서 대리인 개공은 중기업을 쉬거나 못할 사태가 벌어지면 모두 10일 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한다. 그럼 중기업 쉰다. 취업 신고했다. 중기업 업무정지 먹었어요. 신고해야 되죠. 중기업 폐업 신고해버렸다. 등록 취소를 당했다.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격 취소를 당했어요.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새로운 장소가 생겼어요. 중개업하는 장소가. 중개사무소 이전했거나 분사함 설치했다. 새로운 장소 생겼죠. 모두 10일 내에 신고해 줘야 되죠. 모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용신고 같은 거는 얘네한테 신고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공의 업무 수행할 수 없죠. 대리 업무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 잡아두시고. 자, 다음 이제 금지행위인데 금지행위는 1, 2, 3번 정도만 주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중으로 대리인 등록 신청하는 거 안 되고요. 매수 신청 위임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개인적으로 매수 신청을 해서 매수 신청합니다. 안 되겠죠. 또
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 다른 2인 이상의 대리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말씀드렸어요. 보증 설정인데 우리랑 똑같은데 시기만 딱 차이가 있다. 얘는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대리인 등록 신청 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등록 기준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등록 신청 전에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이상. 분사함수는 둘 때마다 1억 이상. 그래서 이렇게 이해 드시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 자, 다음 넘어가면 필취가 있고 얘네도 임치가 있거든요. 있는데 취소 권한은 당연히 지방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이자에게 있는데 필취 사유를 보면 중개업을 못할 사태가 벌어지면 필취예요. 그래서 등록에 결격사유가 걸려있다든가 중개업 폐업 신고했다든가 자격 취소했다든가 우리 개설록 취소했다든가 그러면 다 대리인 등록 취소예요. 특이한 게 등록 당시에 이거 대리인 등록 규칙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든가 등록 당시에 결격이 열려 있어요. 그럼 필취예요. 근데 등록한 다음에 기준에 미달됐거나 등록한 다음에 결격이 열렸죠. 그럼 이때는 임치로 돼 있어요. 이게 감히 판사를 속이고 등록증을 받아가 그러면 등록 취소예요. 근데 등록한 다음에 기준에 미달됐거나 결격이 열려 있죠. 그럼 이때는 임치로 돼 있죠. 또 특이한 게 우리 삼진화업 기억하고 있죠. 업에 걸리면 우리는 필치였죠. 근데 얘는 임치예요. 왜 그랬냐면요. 얘네는 필요적 업무 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정지를 때려야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임치로 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필치는 그래서 참고사항이고 암기사항 아니에요. 절대. 중개업을 못한다면 대리업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업무정지 사유인데 업무정지가 특이한 게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보세요. 중개업을 쉰다면 대리업 쉬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업 휴업 신고했어요. 중개업 업무정지 먹었죠. 10일 내에 신고했죠. 대리 업무 필요적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업이 얘는 삼진아웃이 아니에요. 임취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대리업 휴업 신고를 했다든가 자격정지는 개공한테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미스한 거예요, 지금. 대리는 좀 미스한 거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먹었다. 그럼 중개업을 쉬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 업무 정지를 명해야 한다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업무정지가 최고 6개월이죠. 근데 얘네는 1월 이상 2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업무정지로 되어 있어요. 다 임의적 업무정지. 그래서 이제 기간만 우리랑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린 취소할 때는 청문회 해줘야 되죠. 정지할 때는 의견 출받아야 되죠. 근데 얘는 과태료처럼 의견 진술의 기회만 줘요. 10일 이상 주면 됩니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10일 이상 주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얘네도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죠. 취소당했을 때만 반납합니다. 그래서 7일에 반납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망했을 때 세대가치자가 반납 규정이 있어요. 얘는.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리인 등록했거든요. 사무소 명칭에 법원 명칭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원 행정처장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쓰지 못합니다. 뒤로워서 안 쓴다고 그랬죠 이거? 말씀드렸고 업무정지 먹으면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출입문 잘 보는 곳에 나는 업무정지 먹을걸랑요 하고 써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우리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대리인 등록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문제 확인해 볼까요? 속도 따라왔어요? 지금쯤이야 뭐 제 말이 빠른지 늦은지 잘 모르겠죠. 이제 워낙 이골이 나서. 자, 300페이지 갑니다. 대리인 등록 1번 문제 갑니다.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해서 대리권의 범위. 갑의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로 볼 수 없는 것. 매수신청 보증 제공할 수 있고 인노민의 신청은 안 되죠. 2번 정답이에요. 즉시 항고나 인노민의 신청, 매각기일 연기 신청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차순위 매수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입찰표 작성 제출 모두 대리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에 들어가죠. 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중개사물하고 똑같다고 그랬고 그러면 4번 자동차 아니죠? 정답이고 3번 내려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OX, X. 얘는 중개업 등록도 못하죠? 2번 질문. 등록을 신청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관에서 부동산 경매원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지방법원장 밑줄, 실무교육 밑줄, OX, X. 조심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 2번 정답이고 2번 틀렸고 3번님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공사인계획공사, 법인인계획공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해야 된다. 7일이 아니고 14일이죠. 다음에 4번님은 등록 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해야 된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지방법원장이죠. 지방법원장이고 5번님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법인은 2억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는 1억 이상을 설정하여 등록 신청할 때 그 증명서를 내야 되겠죠? 그 정답 5번이었어요. 얘는 등록 신청할 때 있잖아요. 자격증사본, 등록증사본 다 냅니다. 내게 돼 있어요. 얘네. 우리 중기업 등록증사본 내야 되죠. 이거. 자, 그러면 4번 내려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님은 중기업의 폐업 신고에 따라 중기업 폐업 신고의 밑줄이고 대리인 등록이 취소고 등록이 취소 밑줄이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매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OX, X요. 중기업 폐업 신고하는 바람에 대리인 등록증했다. 이는 결격이 아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2번님은 형법상 경매 입찰 방해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매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거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랬죠. 경매 입찰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몇 년? 2년. 2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3번님은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을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되죠. 업무 개시전이 아니죠. 얘는 등록 신청 전까지. 그리고 그 증명서를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됩니다. 주의하시고 4번님은 중기업과 매신청 대리의 경우 공인인상 기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보증 설정 금액은 서로 다르다. 같다. 1억 이상 해야 되죠. 같고 5번님은 대리인으로 등록한 기업공사가 중기업의 휴업신고랑 경우 중기업의 휴업신고 밑줄 쫙.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장의 밑줄. 매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기간을 정해 업무적 처분을 해야 한다. 업무적 처분을 해야 한다 밑줄 쫙. 알아보시겠어요? 맞죠? 이게 필요적 업무정지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4번에 중요 지문들 많이 들어갔네요. 중요 지문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번 문제. 옳은 것. 지문 연습인데 1번님은 갑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서면 내야 되죠. 틀렸고 2번님은 갑은 대리행위 함에서 소속공사 또는 중개 보조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안 되죠.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3번님은 갑은 매신청 대리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는 사건 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후 5년간 이를 보존한다. 사건 카드 5년간 보존. 밑줄 쫙쫙 끄면 맞는 지문이죠. 다음에 4번님은 갑은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에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몇 년 보존해야 된다. 5년이죠, 얘네는. 그러면 얘는 깔끔하게 사건 카드 확인 설명 5년이에요, 그냥. 다음에 5번님은 갑은 사건 카드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경우에는 공사법 공인인계사의 매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규칙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한다. 얘는 인장 등록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 등록 규칙을 공인인사법으로 바꾸려면 딱 맞는 지문이에요. 공인인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6번 내려가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기업공사는 등록증, 매신청 대리 보수표, 보증관계 증서를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겠죠. 2번 질문. 매신청 대리인은 매신청 대리업에 3호를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되고 휴업은 6호를 초과할 수 없죠. 맞고 3번님은 법인인계공사가 매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이유는 대표자 및 그 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OX, X. 대표자만 대상이고 4번님은 중기업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내일 경우라도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 대리업 실무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된다. 맞죠? 중개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 별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수해야 돼요. 맞고 5번님은 실무교육에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맞죠? 그럼 7번 내려가 볼까요? 얘네 대리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고 그랬는데 대리 대상물의 표시 설명해야 되죠. 2번 질문 법률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설명해야 되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3번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4번 대리를 사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부담할 세액 등에 관한 사항은 설명사항이 아니죠. 그리고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고, 그럼 거기서 빠진 내용이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인수할 권리죠. 그걸 설명해야 돼요.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었어요. 그럼 8번 문제 내려가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개업공사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되고요.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보수에 대해서. 2번 질문. 보수의 지급 시기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일로 한다. 알아보시겠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의 밑줄이죠. 3번 질문.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에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맞거든요? 자, 참고. 보수에 대한 부분은 있잖아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참고하는데 일단은 얘네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이 있죠. 이런 것들은 매 부동산마다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50만 원이고요. 이제 대리했어요. 그럼 대리보수 이제 별도로 더 가는데, 대리보수는 최고가가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매수인이 됐을 때는 감정가가 더 크겠죠. 최저매각가보다는 통상. 그러니까 큰 금액 기준에서 유율이 낮죠. 1%. 최저매각가 기준 한다면 1.5%예요. 이 범위 내에서 받으면 돼. 이 범위 내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소송에 져도 보수를 받죠. 그렇듯이 떨어져도 5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실비는 최고 3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통상의 실비는 못 받는다고 그랬죠.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3번 질문 다시 보시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에는 감정가의 1%, 최저매각가의 1.5% 이하의 범위에 와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맞죠, 그럼? 다음에 4번님은 확인 설명을 위한 등기기록 열람 비용 등 매신청 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라 하더라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통상의 실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죠.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다음에 5번님은 개업공사는 보수를 받은 경우 정한 양식,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을 위임인에게 교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수증 제도가 없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가보십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님은 개업공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다며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우리랑 똑같고, 2번님은 개업공사는 매각 절차의 적정과 매각 장소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주체에 따를 의무가 있고요. 3번님은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표시할 수 없죠.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개업공사는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5번 질문, 대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10번 내려갈까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거. 1번이죠. 소공사나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했다. 이거 신고할 사항 아니죠? 이들이 대리 업무 수행 못하니까. 그러나 중개업을 쉬거나 못하거나 새로 장소가 생겼다. 이때는 다 신고하는. 그러니까 2번 휴폐업, 3번 자격이 정지되면 취소되거나 정지됐다. 그럼 중개업 못하거나 쉬는 거예요. 다음에 4번 지문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먹었다. 못하거나 쉬는 거죠. 다음에 5번 지문은 분산 설치했다. 새로 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며칠 내하라고요? 10일. 10일을 기억하세요. 10일. 자, 그러면 11번 문제 가죠. 역시 금주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 이건 상식선에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명의 대여 안 되고요. 등록증 대여 안 되고요. 다른 경우에 명의를 사용하는 데 금지행이고요. 이중으로 대리 신청도 금지예요. 그런데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인은 대리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12번 내려가죠. 요즘 대세인 사례형 문제. 이건 뭐 사례형이라 볼 수도 없는데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사 을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리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을이 지금 대리인이에요. 1번 지문. 을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한다. 며칠? 10일. 틀렸고. 2번 지문. 을은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자, 매각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대리권, 항고 대리권 없습니다. 그래 2번 틀렸고.
3번님은 을은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 매신청인으로서 매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맞죠? 이건 금지행위예요. 대리인이 됐잖아요. 근데 매수 신청인으로서 한다.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금지행위예요. 다음에 4번님은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을의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휴업이나 업무정지죠 지금. 중개업의 휴업이나 업무정지. 대리인 등록 취소가 아니죠. 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죠. 이거는 필요적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4번님은 틀렸고 5번님은 갑과 을의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을 때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로 한 데가 아니고 대금,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일로 한다. 그래, 틀렸습니다. 이게 정답 3번이었어요. 자, 13번 대리인 등록 취소. 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 필취가 아닌 거, 우리 암기 안 했지만 해볼까요? 중개업을 못한다면 대리인 등록 취소된다고 그랬죠? 볼까요? 1번님은 개업공사가 공사법에 의한 등록에 결격사에 해당됐다. 중개업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취소고, 중개업 폐업 신고했다. 못하죠? 이로 인한 대리인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개업 폐업 신고하는 말에 대리인 등록 취소하면 결격 아닙니다. 그 다음 3번님은 최근 1년 내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의 업무직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직 처분 행위하겠다. 얘는 임치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2번, 3번 정답이었어요.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임치로 둔 거예요 이거를. 4번님은 공인인사 자격이 취소했거나 중개사무소에 등록 취소했다. 중개업 못하죠? 5번님은 등록 당시에 이 규칙에 의한 요건을 안 갖췄다. 등록 당시에 결격이 걸려 있었다. 그럼 이거는 필취예요. 근데 등록 후에는 임취죠. 그게 정답 3번이었어요.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행정처분 관련한 세미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님은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있다. 아니죠. 법원행정처장은 실무기록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등록 취소 누가한테 있어요? 지방법원장이죠. 그래 틀렸고 1번 정답이었어 바로. 2번님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한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한으로 하되 임의적 업무정지 처분과 필요적 업무정지 처분으로 구분한다. 맞죠? 다음에 3번님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는 처분을 받는 앞부터 7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에 대리인 등록증 반납해야 한다. 맞죠? 다음에 4번님은 지방법원장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한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 정하여 개업공사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된다. 맞아요. 얘는 청문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의견 진술의 기회만 10일 이상 주게 돼 있고요. 다음에 5번 질문.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인 개업공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맞습니까? 얘는 세대가치자 반납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취소? 대리인 등록 취소라고 그래야 되죠? 대리인 등록 취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인 경우로서 사망의 사람은 등록 취소잖아요.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죠? 이때는 세대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규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망을 하게 되면 개설 등록 취소잖아요. 맞죠? 그럼 대리인 등록 취소죠 이거. 대리인 등록 취소인데 이때는 세대를 같이 한 자가 등록증 반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등록하신 분은 그냥 바로 가시면 안 되죠. 유언을 꼭 남겨야 됩니다. 반납 안 하면 그럼 어떡할 건데? 뭐 저 부천에 떠도는 사람을 불러와? 자, 15번 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옳은 것. 기억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OX, X. 공인중개사 안 되는 거죠? 개설 등록해야 된다. 니은지문. 개업공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당해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까지 위임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죠? 틀렸고. 디귿지문.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맞아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면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쓸 수 있습니다. 휘장이 뭔지 알죠? 리을지문. 개업공사는 매수신청 대리항해에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 줘야 되죠. 맞고. 미음지문.
개공사가 대리 업무에 정지 처벌을 받은 때는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해야 되죠. 그럼 옳은 거는 몇 개? 2개. 디귿, 리을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16번 가보시죠. 30일에 작년 기출이었어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갑이 대리인 등록을 했대요. 틀린 것은 1번, 2번. 갑이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수의 매신고를 할 수 있다. 맞죠? 차수의 매신고는 대리권의 범위고. 2번, 2번. 갑은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집행본에 직접 출석해 줘야 되죠. 3번 질문. 대리행위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갑과 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일로 하고 있다. 맞죠? 다음에 4번 질문.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지방문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되죠. 맞고. 5번 질문. 매신청 대리의 업무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니고 1월 이상 2년 이하다. 그래서 5번입니다. 풀만하죠? 그러니까요. 대리인 등록 규칙은요. 우리 법과 차이점만을 꼭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 풀 수 있어요. 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대리인 등록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차이점 문제는 잘 안 묻는다고 그랬죠. 근데 한번 정리 차원에서 보죠.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등록할 수 없죠. 맞고. 2번, 2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해야 되고 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야 되죠. 3번 질문. 중개사무소의 등록의 실무교육권은 시도사겠지만 대리인 실무교육권은 법원행정처장이죠. 4번 질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등록 요건 및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OX, X죠. 우리 보증 설정은 등록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질문. 중개사무소의 등록의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죠.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지금 중개활동이 실려 있죠. 이게 뭐냐면 셀링 포인트, 아이다의 원리, 클로징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냈던 기출문제를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거 기출문제 예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놨는데 시간이 매우 남으시면 한번 풀어보시는데 바쁘시면 안 푸셔도 됩니다. 왜? 이 부분은 17회 때 출제하고 마지막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지금 15년 전이죠.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올해도 물론 출제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 배분상 지금 실무 쪽이 문제 배분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실무 쪽에서 7개 내지 6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내봤자 8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넣어버리면은 결국은 중요 문제, 실명법이나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나 경매나 대리인 중에 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나 이제 문제집인지라 구색은 다 갖춘 거예요. 그래갖고 문제 나오진 않지만 앞에서도 지난주에 했던 당사자 확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집이라.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 과정이 끝났죠? 끝났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 본 게임에 이제 접어들었죠. 이제 9시월은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요. 아프면 절대 안 돼요. 페이스율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들이 급할 텐데 정리 잘 해주시고 9월달 동형 모의고사는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제 여기서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실력을 엄청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 10월 달에는 그야말로 버릴 건 이제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쌓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거의 연습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연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은요, 저한테 가장 큰 칭찬이 그거라고 그랬죠. 중개사법 이 문제 이거 한민호가 낸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칭찬이죠. 그래서 어쨌든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스트레스 많이 쌓이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